앞에서도 많이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그렇게 노력을 해서 이제 야 모듈이 끝났다. 모두들 기뻐하고 축하드립니다. 근데 사실은 벤처빗에서 2019년도에 발표한 바에 의하면 전 세계 87%의 AI 프로젝트가 프로덕션으로 신속하게 돌입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이 이제 앞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델이 끝난 다음에 팀들이 물어보는 질문들은 우리의 비즈니스 영향을 측정할 지표가 뭐냐? 결국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모델을 만들었다는 것은 어떤 실험실 안에서 잘 갖춰진 환경에서 우리가 원하는 그 매트릭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모델을 왜 만드는지를 한번 가만 생각해 보면 결국은 고객한테 이러한 솔루션을 가치 있게 전달하는 것까지 완성돼야지 비로소 그 한 사이클의 프로젝트가 완성해서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두 번째처럼 AI 모델이 끝났다. 현장에서 같은 성능이 나올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POC가 끝났는데 프로덕션은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 서비스를 중단 없이 모델이 여러 개일 때 현장 테스트는 어떻게 할까? 더불어서 탤런트 측면에서 보면은 데브옵스 팀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내용이 머신러닝을 다루게 되면 그럼 우리도 머신러닝을 배워야 되나?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온프렘의 기계를 구입해서 아나콘다 깔고 텐서플로우 깔고 이렇게 해가지고 모델을 만들었는데 서비스를 생각해 보니까 확장성이나 여러 면에서 클라우드를 검토해야 될까요? 이 하나하나가 결코 사소한 도전 문제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히든 테크놀로지 depth in machine learning system, 구글의 데이비드 설튼이 2015년 닙스에서 발표한 것처럼 ML 코드 자체는 뭐 5% 정도의 전체 베개로 봤을 때 사실은 그 앞에 이렇게 많은 오전에도 그 조직은 어떻게 되느냐고 질문하신 분이 계셨는데요. 첫 번째 시작은 비즈니스 질의로 직무 전문가가 우리가 안면인식을 구축하려면 어떻게 해? 이런 질문으로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데이터 엔지니어와 데이터 과학자, 직무 전문가가 데이터 수집부터 모델 학습 및 실험까지를 완성한 다음에는 상용화 준비를 위한 사이클로 또 넘어가게 되는데, 이때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실행 환경을 준비하고 리스크를 평가하고 데이터 엔지니어와 머신러닝 아키텍처가 여기서 같이 일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탄력적 확장, 개발해서 이제 상용으로 가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우리 모델이 상당히 큰 모델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을 엣지 서버에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프루닝이라든지 널리지 디스틸레이션 같은 걸 해서 모델을 경량화하거나 압축해서 보내야 되는 고려가 있어야 되고요. 바로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지금 변하고 있는 그러한 빠른 배포, 지속적인 배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아키텍처라는 측면에서는 이 컨테이너화라는 거를 한번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될 상황이 왔고, 전통적으로 CI/CD, 데브옵스도 하던 그 사이클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측면에서는 젠킨스라든지 그동안 코드만을 다루는 사이클에 익숙해 있는 반면에 이제 데이터라는 것이 새롭게 흘러야 되는 도전이 또 앞에 가려놓여 있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 그것이 로깅 및 경보를 줄 수 있고 입력값 드리프트 추적, 저건 뭐냐면 오늘 주제이기도 한데 데브옵스와 MLOps와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데브옵스는 데이터가 정적인 반면에 앞에서 여러분이 말씀하셨지만 모델은 트레이닝을 해서 만들어 놓으면 시간이 가게 되면은 이 모델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가 원래 훈련할 때 만들어 놓은 그 성능에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데이터가 변함에 따라서 성능이 떨어지는 현상이 시간이 감에 따라서 성능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그런 현상이 발견됐을 때 어떤 임계치를 줘가지고 새로운 데이터로 새롭게 트레이닝을 하는 주기를 설정한다든지 하는 이런 모니터링과 피드백 루프가 이 사이클을 계속 돌게 되는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환경이 데브옵스와 좀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MLOps의 핵심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아래 보는 이건 이제 구글 클라우드에서 빌려온 차트인데요. ML 개발부터 지속적인 모니터링까지의 하나의 사이클을 지속적으로 돌고 있는 그런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보는데, 핵심은 뭐냐면 저러한 많은 의존성, 그
모델 개발하는 사람은 데이터 프리프로세싱하고 피처 엔지니어링이 끝나야 모델에 들어가고 또 모델이 끝난 것을 서비스하기 위한 서빙은 또 모델이 완성돼야 이렇게 서로 체인처럼 물려있는 많은 의존성하고 다른 언어 이해관계자들 예를 들면 데이터 사이언스들은 주로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다루는 반면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CI/CD를 하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젠킨스라든지 직트라든지 지롭스라고 하는 완전히 다른 환경을 가지고 있고 또 데이터 엔지니어링은 또 쓰는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언어가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협업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투명하고 표준화된 프로세스와 절차가 있어야겠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간소화라는 부분이 되게 필요하다. 그래서 점점 복잡하면 가면 갈수록 이 이해관계자 간의 협업은 점점 어려워진다. 2021년 MLOps에 대한 미디어 점유율을 같은 회사에서 조사한 걸 보니까요. MLOps에 대한 얘기가 이제 2020년대 한창 무르익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오늘의 다루는 모든 주제가 다 나열되고 있는데요. 텐서플로우 그 페이스북의 그룹에서도 제가 보니까 모델 하는데 이제 앞으로의 커리어를 보는 것도 좋지만 MLOps를 공부해봐라 이런 얘기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 걸 보면 이제 MLOps를 이제 적극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이건 큐브플로우에서 그 서비를 한 건데요. ML 작업에서 조존적이면 시간 소비가 가장 많은 작업들, 역시 데이터 프리프로세싱 쪽이 타임이 가장 많이 소비되고 있고요. 그에 못지않게 파이프라인 빌딩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두 번째로 시간이 소비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도전 면에서는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 부분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파이프라인 빌딩.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데이터 센트릭을 위한 데이터 부분도 되게 중요하지만 파이프라인 빌딩, 모델 서빙 이런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자, 이제 모델이 끝나고 우리가 서비스를 할 고객의 환경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태생적으로 우리 AI 플랫폼하고 클라우드 팀이 두 팀이 같이 출발해서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고객들의 여러 요구사항들을 이제 받으면서 저희들도 발전해 왔는데요. 이제 비로소 컨테이너 클라우드 환경으로의 이전에 대해서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온프렘에서 돌리는 환경을 난장 들어서 클라우드에 갖다 놓으면 클라우드가 되는 줄 알고 접근했던 분들이 대부분 실패하시고 그래서 이런 어떤 변화에 대해서 지금부터 차근차근 좀 준비를 한 다음에 적응이 되는 상태에서 움직이는 게 어떻겠냐 이제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가상화가 컨테이너를 바뀌고 있고 데이터 센터가 오케스트레이트 환경이라고 하는 컨테이너들을 오케스트레이트하는 환경으로 바뀌고 있고 예전에는 하드웨어에 의존하던 HACMP라고 하는 그 폴트 톨러런트 환경이 디자인 포 페일리어라고 해서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미리 페일리어를 방지할 수 있게 디자인하는 것이 바뀌고 있고 서버라는 것이 서비스로 바뀌고 있고 소프트웨어 에지 서비스처럼요. IP나 DNS가 컨테이너 환경에서는 컨테이너가 언제나 리무브되고 다시 크리에이션이 빈번하게 되기 때문에 저렇게 물리적으로 하드코드되어 있는 환경이 아니라 서비스를 디스커버리하고 우리가 쿼리를 던져서 포트나 포트에 관련된 서비스를 쉽게 찾는 그리고 모노리틱한 프로그램에서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라는 것으로 바뀌고 결국 통신 프로토콜은 REST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는 그래서 이제 현재 시점으로 보면은 이러한 통짜로 했던 모노리틱의 환경에서 인터넷 기반의 REST나 gRPC라는 프로토콜로 변하면서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하는 잘게 쪼개진 자율적인 기능을 가진 서비스들이 분산되어 있는 환경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 마이크로 서비스라는 거는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모델을 마치고 나서 그 출원을 위한 서비스를 서빙할 때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 바깥에 있는 환경이 이제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예전에 사용자 등록, 장바구니, 주문 목록, 판매라고 하는 이러한 서비스들이 연결되어서 하나의 묶음으로 서비스했다 그러면 지금의 마이크로 서비스라는 것은 그 각각의 로직들이 해당하는 데이터를 소유해서 폭증하는 부하의 독립적이고 분산된 자생적인 서비스에 있는 단위 서비스, 즉 마이크로 서비스 레벨로 처리되게 되는 것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슈퍼브 AI에서도 얘기했지만 아마존인 경우에 하루에 23,000건의 배포가 일어나고 있고요. 구글은 하루에 5,500건 배포는 우리가 예전에 봤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배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마이크로 서비스의
특히 ML, 머신러닝이 같이 결합돼서 서비스되는 환경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환경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여기 보는 것처럼 그러한 마이크로 서비스들 안에 컨테이너 안에 완전히 다른 환경의 집합체들이 마치 컨테이너 안에 캔 속에 통조림이 들어가 있듯이 더 다른 환경을 가진 서비스들이 sklearn이라든지 파이토치라는 텐서플로우로 혹은 운영체제나 각각의 라이브러리의 버전들이 다 다른 환경들이 컨테이너로 돌면서 이 각각의 컨테이너가 자기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을 점유하면서 폭증하는 부하에 독자적으로 처리하고 리턴을 빨리 주는, 그런데 이런 컨테이너들을 지휘 통제하는 것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인더스트리 스탠다드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컨테이너 오케이션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구성하는 이러한 생각들이 지금 많이들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서비스 메시라고 그래서 그러한 컨테이너 안에 통신을 담당하는 마치 이런 서비스 사이드카라고 하는 이런 엔보이 수행하는 어떤 이런 기능들이 있어가지고 로깅 보안 플랫폼 발견 라우팅이라고 하는 통신에 빈번하게 일어나는 빈번한 통신을 이제 서비스해주는, 그래서 이런 이스티오라고 하는 이런 그 엔보이 프락시들을 갖고 있는 컨테이너가 이 생성될 때 이러한 통신을 처리해주는 프락시들을 만들어주는 서비스 메스 기술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깥에서 어플리케이션 쪽에 서비스하는 쪽이 그렇게 진화되는 동안 또 눈을 돌려서 AI 모델 쪽을 보면은 이 자료는 올해 7월에 스탠퍼드 교수들이 백서로 낸 것인데 여러분도 아마 동의하시겠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라고 그러면 자연어 처리에 따른 모델, 영상, 컴퓨터 비전에 따른 모델, 오브젝트 디텍션에 따른 모델이 2017년에 All You Need is Attention이라고 하는 아주 획기적인 논문에 의해서 파생된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시퀀스 모델, 이 하나를 파운데이션 모델로 써가지고 모든 멀티 모델들을 이 파운데이션 모델에서 트랜스포러닝 해가지고 그 다음에 파인 튜닝을 해서 쓰는 이런 형태로 가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이다 라는 것이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동의하실 건데, 여기서 오는 시사점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모델이 커지면 서비스해줄 그 부분도 되게 복잡해지는 것이어서 파이토치의 토치 서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멀티 모델 플랫폼이라는 기능이 들어가서 한 모델이 아니라 멀티 모델을 동시에 서비스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는 그러한 고려사항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후발주자인 우리나라 같은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를 돌리기 위한 환경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 GPT-3 같은 경우에는 V100 355년 걸린다 그러거든요. 돌리는데. 그리고 최근에 발표한 보통 이런 걸 돌릴 때 이제 TPU라는 구글 그 환경에서 돌리게 되는데, TPU 버전 4 같은 경우에는 노트북 1000만 대의 성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고객분들로부터 나오고 있는 피드백 중에 하나는 처음에는 이제 클라우드 플랫폼에 빅쿼리라든지 버텍스 AI 같은 것을 썼는데 그 비용이 시간이 지날수록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커지기 때문에 온프렘에서 우리가 클라우드를 진입하기 위한 환경을 베이스로 구축해서 어느 정도 적응한 다음에 또 프라이빗한 것을 온프렘에서 운영하고 피할 수 없이 퍼블릭으로 서비스할 것들은 퍼블릭으로 올리는 이런 하이브리드 환경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저희가 봤을 때 MLOps의 핵심은 표준화되고 간소화된 MLOps 플랫폼이어야 된다는 것이어서 저희가 시작할 때부터 이러한 표준 마이크로 서비스 시대에 가장 표준화되고 간소화된 운영을 보장할 수 있는 쿠버네티스 기반의 AI 개발 플랫폼을 하나 블루치타라는 이름으로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멀티 클라우드를 오픈소스 API를 가지고 온프렘이건 VM 환경이건 신속하게 컨테이너 기반의 AWS, GCP, 애저에 API를 로우 코드를 가지고 신속하게 이전하고 전개할 수 있는 세렝게티라는 두 개의 플랫폼을 가지고 개발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제가 재원이기도 한데요. 그렇게 준비 안 돼서 클라우드로 달려들었다가 큐브플로우 같은 걸 진행하다가 결국 안 되겠다고 다시 VM으로 롤백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점점 모델이 커지지만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비용하는 지불이나 노력이 같이 상승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클라우드 표준 쿠버네티스 기반 온프레임 MLOps인 블루치타로 일단 시작을 하자. 되게 쉽게 만들어져 있고 1분 안에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어서 거기서 환경에 좀 익숙해지고 컨테이너라든지 쿠버네티스에 대한 환경에 좀 익숙해진 다음에 세렝게티를 이용해서 손쉽게 클라우드 AI 서비스로 전개하자라는 저희들의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에이프리카는 왜 회사 이름이 에이프리카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많은데 방금 들으신 것처럼 제품 이름이 치타, 세렝게티 그리고 저희가 그 메타버스를 그 구축형으로 제공해주는 플라멩고 또 데이터 그 처리를 담당하는 와일드빗 이렇게 전부 아프리카에서 놀고 있는 동물들이어서 회사 이름을 에이프리카라고 정했습니다. 저희는 그 AI 스타트업 100에 2021년도에 선정됐고요.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제품 품질 대상 그리고 휴렛패커드 엔터프라이즈의 ISV 그리고 엔비디아의 인셉션 프로그램의 파트너로서 일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쿠버네티스의 전문가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 기업이기도 합니다. 30개가 넘는 고객들이 저희 솔루션을 사랑해 주셔서 현재 그런 고객들을 보유하고 있고요. 마인즈랩 같은 고객은 그 인공지능 개발과 서비스의 대표적인 국내 기업입니다. 휴먼 AI라고 하는 솔루션을 갖고 계시고 40개가 넘는 음성, 언어, 시각 쪽의 소타 모델들을 이미 개발하고 계시고 국내 시중은행에 그 휴먼 AI 키오스크를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 찾아오신 이유는 시간이 급박한데 그러한 그 소타 모델을 가지고 그 고객들과 인터랙션하는 음성, 언어, 시각 쪽의 솔루션을 신속하게 그 구축할 수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세렝게티라고 하는 오픈소스 API 멀티클라우드 플랫폼을 이용해서 전개한 바가 있고요. 전력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또 AI 플랫폼으로 전개하는 데 있어서 그 한국전력이 보고 있는 그 CCTV를 통해서 들어오는 그 AI 안전관리에 관련된 솔루션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저희가 치타를 통해서 현재 전력연구원의 추론 서버와 모델 개발 서버를 설치했고 이제 작년에 설치했고 올해 서부발전소에 설치가 되고 내년에 남부발전소 그래서 한국전력 전국에 저희 그 AI 치타와 향후는 이제 세렝게티까지 도입이 검토될 상황에 있습니다. 경찰청은 저희가 삼성 SDS의 브라이트니 AI를 윈백을 했는데요. 그 범죄 위험도 예측을 뭐 교통 경찰이라든지 그다음에 도로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소스로부터 들어오는 것을 범죄 예측을 실현하는 그러한 솔루션을 찾다가 클라우드로 이전하는 데 있어서 상대 기업이 잘 대응을 못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을 따놓게 돼서 2025년까지 20만 경찰청 그 네트워크에 저희가 이것을 전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개발 플랫폼 블루치타는 쿠버네티스 기반의 데이터 관리 모델 개발, 모델 서빙, 그 머신러닝 워크플로우를 제공하는 오른쪽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쿠버네티스가 제공하고 있는 카프카라든지 키바나 프로메티우스를 이용해서 쿠버네티스 기반의 더커의 컨테이너를 관리하는 이런 플랫폼으로 시작을 했고 특히 멀티노드 분산 훈련 저희가 호러보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16개, 32개 리니어하게 그 분산 처리를 처리하는 것을 확인했고 잡스케일링 지원을 통해서 시간이 오랫동안 걸리는 잡을 스케줄해서 자동으로 실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세렝게티는 고객이 원하는 퍼블릭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원클릭만으로 표준화된 AI IT 서비스를 즉시 시작할 수 있는 국내에 보기 흔하지 않은 그런 솔루션인데요. 그래서 특히 이것이 로우코드 파스 플랫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브옵스 분들이 지금 그 머신러닝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되게 도전적인데, 즉 크라우드로 전개한다든지 할 때 내가 다시 머신러닝을 배워야 되느냐 이런 딜레마에 빠지기 쉬운데요. 저희들이 로우코드 기반의 API를 이용해서 카탈로그에 있는 서비스를 클릭함으로써 뭐 레드햇의 오픈시프트라든지 어주어라든지 AWS의 지금 있는 환경을 그대로 읽어가지고 컨테이너를 그냥 자동으로 생성한다든지 자원을 배치해서 퀵하게 클라우드로 멀티 클라우드로 이전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주로 포커스할 부분은 서비스 부분이기 때문에 배포와 예측 서빙 이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포 대상 시스템은 여러 모델을 동시에 처리하고 두 모델 간에 종속된 라이브러리의 종류나 버전의 차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뭐 처음 인공지능 배우시는 분은 그 리눅스 머신에 우분투 깔고 한번 깔아보시면 얼마나 그 버전을 맞추는 게 어려운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컨테이너화 기술은 그 안에다가 그렇게 잘 맞는 세트의 솔루션들을 미리 딱 넣어가지고 컨테이너로 딱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것들이 이동하기도 간편하고, 예전에 VM은 게스트 OS라는 것이 떠가지고 자원을 낭비했는데 컨테이너는 경량화되고, 그리고 이렇게 서비스에서도 저희들이 되게 활용이 높은 환경입니다. 모델 서빙에 대해서 아직까지 다루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 이해를 도모하고 조금 한 걸음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델 서빙은 엔드포인트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훈련이 끝난 모델을 노출시키는 것, 이렇게 적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팬다 사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팬다를 찍어가지고 이게 동물 중에 어떤 거냐를 맞히는 이러한 거를 지금 저희가 서비스를 한다고 할 때 기존의 트랜잭션 내용이 다르죠. 예, 사진이 가기 때문에 전통적인 트랜잭션과는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와 모델 서버 간의 통신은 RESTful 혹은 리모트 프로시저 콜 방식을, 즉 웹브라우저 프로토콜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들어가면 모델이 훈련돼 가지고 이러한 인풋이 들어오면 그 결과값으로 89%로 판단하고 이제 답을 주는 이 과정을 모델 서빙이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저희들이 얘기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모델을 패키징하고 배포하는 표준 방법은 아직 표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금 기업도 그렇고 이 플랫폼을 만드는 기업들도 시중에 나와 있는 툴들을 이걸 써보고 저걸 써보면서 장단점을 판별해서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파이토치는 토치 서브라는 걸 실행하는데요. 그래서 모델 엔드포인트라는 게 결국 이제 IP 어드레스죠. 그런 것들을 만드는 일을 토치 서브라는 것이 자동으로 수행해 줍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스텝을 거치면 모델 서빙이 끝나게 되어 있는, 간단하게 말씀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요. 첫 번째로 토치 스크립트는 파이토치에 되게 친숙한 환경이기 때문에 파이썬 환경에서 그동안 이러한 것들을 지원해 왔는데, 실제적으로 서빙을 하다 보면 이거로는 부족하고 커스텀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조금 손을 대야 되는, 반면에 그동안 텐서플로우에 비해서 2년 전에 토치 서브를 봤을 때는 상당히 빈약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파이토치라는 언어에 친화적이어서 이 모델 서빙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 즉 이식성, 포타빌리티가 높아야 된다는 것과 성능이 높아야 되는 문제에 텐서플로우에 비해서 약세일 수밖에 없어서 토치 1.6부터 이 JIT라는 저스틴타임 컴파일러를 만들어서 이게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두 번째로는 저런 핸들러라는 프로그램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명령을 통해서 이러한 모델이 직렬화된 바이너리 파일을 만들어서 패키지하는 것, 두 번째, 이것을 모델 스토어라는 밑에다 갖다 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비로소 인퍼런스, 추론하는 쪽에서 이러한 명령을 통해서 저장한 모델이 얻어 있는 위치와 컨피규레이션 파일 가지고 이 코맨드를 날리게 되면 이러한
아까 그 판다의 이미지가 이러한 엔드포인트로 날아가서 리턴 값으로 이러한 값들이 오는 거죠. 네, 이게 서빙인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제가 꼭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텐서플로우는 워낙 이쪽 부분에서 일찍 시작했고 또 엔진이 강력하고 특히 TFS, X, 익스텐디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발달된 그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언급은 안 하겠고요. 대신 텐서플로우는 조금 그 세이브하는 모델이 다르다는 것, 프로토버퍼라고 구글이 개발한 언어와 플랫폼의 중립적인 구조 데이터 직렬화에 사용되는 이진 데이터 교환 포맷이라고 장황하게 써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 데브옵스와 다른 거는 모델을 훈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쪽에 추론 쪽에 이거를 보낼 때 그 모델의 구조 그리고 그 구조 안에 들어있던 웨이트 값들 그런 것들의 그 그래프 데프라고 하는 그래프로 구현되는 정의가 가야지 저쪽으로 추론 쪽으로 가서 그것을 보고 똑같은 재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데브옵스와 다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진 파일에 모델이 날아가야 된다는 것. 지금 보여드린 이런 것을 이제 티타라고 하는 우리 그 에이프리카의 플랫폼에서 한번 시작해 보면 단순화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보시겠는데요. 여러분이 만드신 텐서플로우의 세이브드 모델이건 파이토치의 .pd 파일은 간에 모델 업로드라는 걸 통해서 업로드를 하시고 그러면 이제 조회가 가능하고요. 보기를 누르면 모델의 버전 파일과 그 파일에 속해 있는 속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 배포를 누르면 HTTP나 gRPC 프로토콜 기반의 API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를 언더 더 후드를 보면 메타데이터, 파라미터 관리, 버전별 모델 관리, 그 다음에 정확도, 손실 같은 특정 항목의 추적화 및 시각화, 공유 기능을 통한 그룹 및 퍼블릭 공유, 그 다음에 모델 매니저를 통해서 서빙 전에 배포하고 롤 업데이트를 통한 체계적인 배포 관리, 스케일링, 디플로이먼트 이런 것들을 그 후단에선 다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배포라는 걸 누르는 순간 어떤 머신의 엔드포인트, 아까 제가 엔드포인트라는 것을 보고 그 추론 API가 이제 시작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노출이 됩니다. 예. 단추 3번으로 좀 되는 거죠. 인퍼런스를 위해서는 여기 있는 이러한 코드가 미리 만들어져 가지고 제공됩니다. 모델을 서비스할 때 사실은 모델은 한번 만들고 자주 업데이트가 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있다가 또 데이터가 쌓이면 다시 훈련을 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추론은 그렇지 않죠. 추론은 이것을 대외적으로 서비스 시작하는 순간 하루에도 몇천 번씩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간과해서 안 되는 고려사항들이 있는데요. 비용과 모니터링은 당연히 중요하고 프로덕션의 배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절대 다운타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업데이트 되면 몇 번씩 죽었다 살려야 돼. 이렇게 되면은 거의 그 디제스터가 되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났을 때 그 테스트를 트래픽 교환 없이 잘 서비스되고 있는 옆에 붙여가지고 스무스하게 넘어가게 한다든지 그러한 고려사항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것을 실제로 프로덕션에서 서비스했을 때 예측값, 수행하는 예측값이 얼마큼 나올지를 서버에서 배치로 돌려봐서 미리 예측해보고 평가를 하는 기능이라든지 프레임워크라든지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인퍼런스를 하기 전에 그 임베딩이나 이런 부분들을 입력값을 맞춰줘야 되는 이런 고려사항들이 또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통 서빙을 가볍게 해보시는 분들이 이제 플라스크 REST API를 가지고 하시는데요. gRPC는 구글이 그 REST API가 갖고 있는 한계, REST API는 그 매번 접속할 때마다 커넥션이 새로 설정하기 위해서 웹토큰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뭐 페이로드라든지 시그니처, 여기에 들어가는 정보가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코드만 움직일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데이터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 부분이 오버헤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데이터가 커지는 경우에서의 처리 속도는 구글이 HTTP2 위에 개발한 이 리미트 프로시저 콜이라는 새로운 프로토콜이 훨씬 빠르기 때문에 이것을 고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려해 보면 입력 크기가 클 경우에는 REST JSON보다 상당히 그
gRPC라는 프로토콜이 속도가 빠르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그 에이모에서도 벤토하고 엔비디아 트리트론하고 뭐 이렇게 검토를 하셨는데요. 저희들은 그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표준화된 추론 서버의 검토를 했었고, 저희들은 엔비디아의 트리트론 인퍼런스 서버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지원되는 모델도 상당히 넓고, 그 다음에 파이썬 C++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를 제공해주고, 모달 양상분화, 동적 스케줄링 배치 이런 것들이 제공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토치 텐서 알티로 파이토치 이거 모드로 봤을 땐 서버에서 플로팅 포인트 32로 훈련한 다음에 인퍼런스에서 플로팅 포인트 16으로 갖게 되면 한 6배 정도의 가속화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장점을 또 무시할 수 없거든요. 워크플로우는 저희들이 지금 올해 말을 출시로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있는데, 볼륨, 데이터셋, 컨테이너, 모델 배포 등을 간단하게 연결해서 결국 모델 서빙이 이 모델 디플로이먼트라는 단추를 누름으로써 한 번에 실행되게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르고의 워크플로우 런타임을 기반으로 하는데요. 에어플로우나 ML플로우도 좋지만 저희는 MS 어주어에서 고급 기능에서 제공하고 있는 야물 파일을 이용해서 쿠버네티를 호출하는 방법으로 워크플로우의 컴포넌트를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걸 다시 한번 랩업을 해보자고 하면은, 치타 모델 배포와 워크플로우 기능으로 표준화되고 간소한 서비스 운영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치타를 이용해서 이런 한 예로서 이런 그 플라워 약간 5종류의 해바라기, 뭐 튤립, 이런 장미 이런 5개 종류의 약 한 10,000건 정도의 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할 때, 저희가 데이터 라벨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셀프 슈퍼바이드 방식으로 그 매트릭 러닝을 통해서 그 시아미스 네트워크, 즉 똑같은 세 개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웨이트를 똑같이 공유하는 트리플렛으로 이 이미지의 유사도를 찾아오는 그런 솔루션을 만들다고 할 때, 그 모델을 등록하고, 그래서 그 배포 등록을 한 다음에 모델 배포를 누르는 순간 모델 서빙에 MDBI의 트리니트론 인퍼런스 서버가 엔드포인트를 HTTP REST와 gRPC로 노출을 시켜주면, 우리가 이런 클라이언트 단에서 컬 커맨드를 이용해서 이 이미지를 여기다가 보내게 되죠. 그러면 모델이 그동안 훈련을 통해서 훈련이 되어 있는 모델이 이 인풋을 받아가지고 이 안에서 그 추론 API를 통해서 그 모델이 서빙된 그 부분을 흘러가지고 결과값으로 이러한 유사도가 1부터 높은 순서대로 5개의 이미지를 리턴하게 되고요. 저희가 이쪽 클라이언트에서 이거에 매칭되는 이미지로 변환해 주게 되면 이 이미지의 가장 유사도가 높은 이미지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표준화된 그 쿠버네티스 기반의 컨테이너로 간소하게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세렝게티 오픈 API를 통해서 점점점 저희들과 지금 같이 일하시는 분들은 그 되게 빠른 속도로 이 클라우드 이전으로 검토를 하시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일단 온프렘에서 이 클라우드 그 환경을 쿠버네티스와 컨테이너라는 거를 여러분이 한번 적응을 하고 사용하신 다음에는 또 내부적으로 그런 탤런트들을 훈련시킨 다음에 필요에 의해서 클라우드로 손쉽게 이전을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온프렘에서 치타를 가지고 일단 론칭을 하시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의 이전은 세렝게티에 맡겨보자,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의 파트너이신 휴렛패커드에서 그 HP 그린레이크의 치타 데모 사이트를 구축해 놔서 모델을 개발해서 배포를 시니스하게 처리되는 데모를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여기에 있는 링크로 신청을 하시면 인공지능 특화의 HP 아폴로 6500 젠 10에 사용할 데모를 한번 해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걸로 저는 일단 발표를 마치겠습니다.